좀 더 반하게 해달라. 그래갖고 때를 써서 요 타카노 서주 밑에 있는 의대생들이 애를 먹었다. 그런 그 타카노 서주 선생을 기리는 그 문집에 그런 글이 나와요. 그만큼 타카노 서주가 이 하이쿠를 잘 썼어요. 그래서 이 타카노 서주가 그 병석에 있으면서 이 쿠라타 고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갖고 쿠라타 고분한테 네가 나를 이어라. 그래가지고 쿠라타 고분 선생이 타카노 서주 선생의 정신을 이어가지고 만든 이 하이시가 이게 후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경상도 말하면 머위라고 하는 거죠. 이 호박잎처럼 잎이 크게 요새는 못 먹습니다. 이게 새해가지고 이 초봄 되면 맛있습니다. 이거 따갖고 먹으면 이거 후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기라고 하는 이분이 이 쿠라타 고분 선생이 타카노 서주 선생을 처음 만났는데 이런 글을 지었어요. 모미지단이 단풍 계곡에서 히토 도유 모미지단이 그게 단풍 계곡이 단풍이 아주 아름다운 계곡이 있었어요. 거기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이쿠를 써서 이 타카노 서주생한테 보였어요. 10대 때. 그때 타카노 서주 선생이 그 자리에서 이 천재다 하면서 내 문화에 끌고 들어가고 혹독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31세 때 이제 문화생으로서 이제 해방을 시켜줍니다. 그때 31세 때 이걸 만듭니다. 타카노 서주 선생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10대 후반에 하이쿠를 써가지고 31세 때 일가를 이뤄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지성 50인에도 뽑히고 아주 유명한 분이 되어버렸죠. 1년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내가 사정사정해도 아직 한국을 못 오고 있습니다. 2번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쿠라타 고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지금 백부에 가면 살아있는 전설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사람이 야사시합니다. 정말 일본 남자치고 이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35년간 일본 사람 만나봤는데 혹시 백부 가시거든 시간 나가다 한번 찾아가고 싶죠. 그런데 이분은 살아있는데 백부에 가면 자기 구피가 있고 전국에 7군데 구피가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아마 내가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30군데 되면 이거 메구리 하는 또 투어가 안 생기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일본어 하이쿠의 그 특징이 보면 뭐냐? 왜 일본 사람들은 이 하이쿠를 빠져드느냐 하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서 나누어 생각할 때 언어적인 특징이 있다. 그 일본 말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일 여기 공부하는데 니 갈길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안 갈긴데 끝나면 일본 사람은 내일 말입니까? 아 내일은요 하면서 또 한참 뜸들이다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사람들 특징이거든. 그러니까 하이쿠도 모든 말을 전부 다 기성정결 인간고에 의해서 딱 맞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 뱉어놔 놓으면 나머지는 감상하는 사람들 몫이단 말이죠. 그렇게 애매해야 일본에서는 살아남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하이쿠의 단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사회적인 특징은 일본 사람들은 사람 사귀는 게 한국 사람에 비해서 좀 어려워합니다. 낯을 가린다는 거죠. 한국 사람도 물론 낯가리는 사람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지하철에서도 만나고 말 통하면 아이고 친구 가자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퇴해가지고 수많은 시간을 오랫동안 홀로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냥 다른 사람하고 끼하고 할 때 어떤 매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소설로서 매개를 하려고 하면 소설을 읽고 하려고 그러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이쿠라는 것은 자기 집 주위에 온 천지가 하이쿠 제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쿠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매개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하이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일본은 자연재해가 많기 때문에 어떤 영원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원할 거라고 믿었는데 자연재해가 싹 쓸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있어서도 어떤 공명사상보다는 노장사상 쪽에 더 일본인들이 깊게 빠지고 또
불교를 좋아하는 것도 그런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적으로 어떤 믿음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노장 쪽에 일본 사람들이 치우치는 겁니다. 이 하이쿠도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언어적이다, 사회적이다, 사상적이다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이런 하이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하이쿠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이쿠를 해야 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에도 시대 때 유학자인데 나가야 토우주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이건 아주 우리가 이 하이쿠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이 꼭 한 번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온화한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하이쿠 할 때, 자연을 대할 때 아주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대하면 그 자연이 그에 대한 어떤 응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연은 20세기에 제일 문제가 자연은 인간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공존보다는 주체와 객체의 입장으로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다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자연은 내가 온화한 마음을 얼굴로 가지고 자연을 대하면 자연도 틀림없이 그에 대한 응답을 하는데 우리가 환한 얼굴로 내가 마치 이 자연을 해칠 것 같은 얼굴로 대하면 자연은 그에 대해서 우리한테 좋은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이쿠도 마찬가지죠. 왜 나는 똑같이 하이쿠인데 똑같은 이거 등나무를 보고도 나는 와 하이쿠가 안 지어지냐 이렇게 자꾸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답해 줄 수는 없고 한번 쳐다봐가 안 되면 세수하고 와서 한 번 더 쳐다봐라고 맨날 그렇게 합니다. 세수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잠자고 와서 한 번 더 봐라. 그러면 뭔가 응답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화한 얼굴이 중요하다. 말도 아주 상냥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눈빛도 자애로운 눈빛으로 대하라.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라. 즉 자연이 지금 아프다 한다든지 자연이 뭐 자꾸 신음한다 하는 것을 잘 들으라 말이에요. 처음에 반드시 어떤 신호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루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오모이야리를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하이쿠는 저절로 되어진다. 하이쿠를 지어야겠다. 막 머리를 싸다매고 원래 일본 사람들은 이런 것도 들고 다니거든. 이게 이제 긴코 떼쪼라 해가지고 여기 일본 사람들이 이게 연필 가다니 볼펜도 안 가다. 연필 조금 우리 또 어디 가면 돼. 일본에 가면 저 경마장에 가면 내가 경마장에 뭐 내가 좋아하진 않는데 일본 사람이 가져서 몇 번 따라갔습니다만 돈도 좀 잃었습니다만 경마장에 가면 이게 찍을 때 보면 연필 조그만 거 줍니다. 그거 딱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모 이렇게 합니다. 메모해갖고 집에 와서 이제 따듬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습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그때 야 집에 가서 메모해야지. 내리보면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 그래서 쟤는 이런 걸 안 가다니고 쟤는 내 수첩을 오래 들고 다닙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도 수시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메모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내라고 온 거 뭐 이런 거 다 적었어. 이게 여러 개 모이면 15일 날 되면 여기서 선택합니다. 내가 선택한다.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새벽 안 쉬고 드시고 아무도 없을 때 일어나서 선택합니다. 이 요구를 보낼까 요구를 보낼까. 그때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내고 나면 아이고 이제 또 한 달은 또 해방이다. 근데 한 달 해방이 아니고요. 15일 날 보내고 나면 그달 30일까지는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또 1월 1일 날 되면 그때부터는 또 이제 악몽을 꾸는 거죠. 내가 이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떨 때는 하루에 그냥 5개가 다 써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주위 사람들 내가 한 턱 냅니다. 왜 그런데? 그냥 막 먹어라. 근데 15일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만사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제가 조그만 밭이 하나 있습니다. 밭에 가서 그냥 호미 들고 그냥 계속 풀 메고 있습니다. 풀 계속 메다 보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하나 듣고 그래가 마무리합니다. 이래갖고 지금 몇십 년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왜? 이 세상에 아무도 만들지 않은 것을 만들어냈으니까 그걸 보고 아까 누가 내보고 그 얘기 하는데 할머니들 90, 80 먹은 할머니들이 팬네트를 보내주니까요.
여러분 90 먹은 사람한테 펜네타 받아봤습니까? 매달 그런 펜네타가 오거든요. 그게 전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 내 글을 보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편지 써서 어떨 때는 그 안에다가 뭐 이런 자기 지역에서 나는 뭐 이런 겹서 같은 것도 보내주고 언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 내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8번이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구라타 고본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5월달에 여기도 서두에 여기도 다시 실려 있더만요. 여기도 또 실려 있습니다. 이 구라타 고본 선생님이 여기 또 써두었어요. 이 내용이 아주 좋거든요. 5월달 건데 뭐냐 하면 하이쿠는 어떻게 하면 처음 하이쿠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다 잊어버렸어요. 그 머리에 들어있으면 하이쿠 한 수도 못 씁니다. 어떻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질까? 그러면 한 수도 못 씁니다. 8번만 기억하십시오. 뭘 하면 되느냐? 있지니 우선 하이쿠는 오래가다며 나를 위해서 하이쿠 써갖고 남 줄 거 아니다. 내가 하이쿠를 통해서 즐겁고 내가 하이쿠를 통해서 행복해야 남도 즐겁고 주변 사람도 즐거워질 수 있으니까 하이쿠는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투자다.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라.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남 얘기를 자꾸 하는데 하이쿠 내가 행복해야 된다 이 생각이죠. 그 다음에 론 요리 하이쿠 마드 츠쿠레 뭐 하이쿠가 어떻고 뭐 7글자 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저질러라 지어보라. 왜 지어보라고 하느냐 하면 실제로 내가 경험해보면요. 처음 짓는 사람 족구가 더 좋습니다. 막 공부 많이 한 사람 지은 거 보면요. 엄청 17자에 담을 게 너무 많아. 넘쳐. 실제로 올 봄 초에 그 일본에서 온 학생들하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하고 경주에서 실제로 그 국가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김유신 장군 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경주를 돌면서 하이쿠를 지어가지고 콘도에서 그 심사를 해가지고 시상까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어떤 학생은 주제가 소위 말하면 주제가 3개가 들어있어요. 17자에. 그런 학생은 내가 평할 때 어떻게 평하냐 하면 이 학생은 틀림없이 앞으로 CEO가 될 학생이다. 너는 주제가 3개나 넣었다. 그렇게 평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뭔가 머리에 던기 너무 많은 거야. 이걸 다 쏟아내려 하니까 17자가 너무 좁으니까 담고 싶은 말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앞으로 CEO가 될 확률이 높다. 리더가 될 확률이 있다. 이렇게 평했어요. 그리고 그 학생도 그렇게 평하니까 기분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학생은 주제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뭐 그냥 뭐 해요. 그 학생은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 학생은 남에 대한 배려가 엄청 강한 사람이다. 아마 친구가 주변에 많을 거다. 그러니까 내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학생은 뭐 생각이 없네?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보면 딱 17대 보면 다 나와요. 그래 그날 그 온 학생이 두 학생이 자기는 전혀 1등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한국어로 쓴 거 1등, 그 다음에 일본어로 쓴 거 1등 각각 한 명씩 그 최종에 올려가지고 심사를 했어요. 시상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뭐 내가 보니까 막 그 콘도 방 안에서 뭐 뛰고 난리라. 그 학생은 아마 앞으로 아마 이 올해까지는 아마 내가 그렇게 올해까지는 아마 행복할 거다. 이 항구 때문에. 그날 참가한 사람은 그렇게 참가한 사람은 올 봄까지는 다 행복할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론 따지면 못 써요. 뭐 마구 쓴 학생들 걸 전부 내가 수정을 하거든. 조금씩 수정해 주니까 본인은 이런 생각으로 이런 내용을 썼지요 하니까 맞다 그래.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조금 고치면 더 하이프답다. 그러니까 아 맞다. 그래 그 글을 달라 해서 줬어요. 아마 그 친구 아마 집에 붙여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론보다는